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 근데 그거 아시나요?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득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모른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이제 미국 대선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시차가 있는 나라죠. 시차. 주마다 투표하는 시간이 달라요. 요 동부 요쪽 뉴욕 있고 이런데 여기서 이제 밤 12시가 돼. 이제 11월 5일 밤 12시야. 근데 요로 오면은 밤 11시야. 그 전날 11월 4일. 요로 오면 10시예요. 여기는 9시야. 알래스카 하면 또 마이너스 돼. 미국은 이제 시차가 다릅니다. 각 이제 지역별로 시차가 달라요. 아무튼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시간이 다르니까 투표하는 시간 이런 게 다릅니다. 저번에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있던 대선 2020년 대선이죠. 요거는 11월 3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11월 5일에 합니다. 이거 매번 달라져요. 대선 그 일정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연방법을 보면은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의 다음 날에 대통령 선거를 하라고 했어. 그럼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이란 얘기 아니냐? 자, 그 이 얘기가 아닌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11월 1일이 화요일이야. 그때는 안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뭐라고 했어? 11월 첫 번째 월요일의 다음 날 화요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11월 1일이 화요일이더라도 무시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의 다음 날에 있는 화요일에 한다 이 말이야. 이제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 거예요. 그래서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이 아니라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의 다음에 있는 화요일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정했냐? 이게 무려 1845년에 정해진 법입니다. 대선 날짜 정하는 방식이 1845년에 정해졌어요. 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월요일에 해도 되는 거고 수요일도 괜찮고 금요일도 괜찮은데 왜 하필 화요일에 하느냐? 교회랑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일단 일요일에 교회를 가잖아요. 그 교회 가는 거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월요일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주일은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월요일에 투표하는 날로 하면 되는 거죠. 왜 화요일이냐? 옛날에는 투표를 하려면 당나귀 끌고 한참을 가야 돼. 근데 일요일에 교회 갔다 왔는데 바로 다음날 월요일에 한참을 가서 투표하러 가야 돼.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지장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요일 주일에 다음날 월요일에 여유롭게 출발해서 화요일에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집 앞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배려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거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니에요. 알아서 투표해야 됩니다. 요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 정도는 공휴일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인데? 요거는 좀 개봐요. 그죠? 자, 지금 중요한 게 근데 뭐야 지금? 자,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최근에 바이든이 고집 부리면서 이제 노익장 과시하려고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나 골프 18홀 그냥 이빠이 다 풀로 달리는 사람이다. 노익장 과시할 때만 해도 미국 대선 결과는 사실상 트럼프가 당연히 당선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지배적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결국에 이제 바이든이 때려쳤습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됐어요. 처음에 되니까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선다. 이게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2024년 10월 31일입니다. 내일이면 11월 1일이 되는데요. 또 모릅니다. 지금 지지율 격차가 아직도 카멀라 해리스가 조금 낮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트럼프가 더 앞선다는 것도 있고 이번 대선은 그래서 모른다. 정말 모르겠다. 자, 근데요, 만약에 카멀라 해리스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를 3%에서 5% 앞선다는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있었다고 칩시다. 대선 전날까지도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해도 인간간다요는 대선 결과 모른다. 간피셜 모른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자,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힐러리 클린턴 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선거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졌습니다. 46.1 대 48.2예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전체 유권자로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더 표를 많이 받았는데 그 표가 어떤 표야? 대통령을 다이렉트로 찍은 표가 아닙니다. 미국의 선거인단한테 투표를 한 거야. 선거인단.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알잖아. 그죠?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 뭐예요? 첫 번째, 국민들이 선거인단에 투표를 한다 이 말이요. 선거인단에.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그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인단에게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는 거예요. 선거인단이 또 머릿수가 많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500 몇 명밖에 안 돼요. 자, 요런 과정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을 찍겠다고 얘기한 선거인단들에게 표를 더 줬는데 어쩌다 보니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찌되었든 힐러리 클린턴을 뽑겠다라고 유권자가 더 많았던 건데 그냥 우리가 단순 계산만 해봐도 어찌되었든 어떻게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자, 미국은 승자독식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뉴스에서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와도 이해가 잘 안 돼.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봤는데도 복잡하고 어렵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오늘 제가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주별로 선거인단의 머릿수예요. 50개 주가 인원이 다 달라. 이게 주별로 주별 그 인구라던가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이제 그 선거인단을 이제 머릿수가 이제 결정되거든요. 근데 인구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거인단이 많은 건 맞는데 그 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복잡해요 조금. 자, 우선 미국의 국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상원의회에서 하원의회가 있는데 미국의 상원의원은 딱 100명이에요. 근데 하원은 435명입니다. 둘이 합치면 몇 명이야? 535명이에요. 선거인단의 머릿수 얘기하는데 상원, 하원 의원 대가리 숫자가 왜 나오냐? 미국은요 하원에서 아무리 압도적인 그 표 차이로 무언가 법안을 통과시켜줘 상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상원을 통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하원과 상원을 둘 다 거쳐야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연방국가다 이 말이에요. 상원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연방, 모든 그 미국의 주가 동등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50개 주입니다. 한 주의 인구가 적든 많든 2명이야.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인구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금 선거인단 보면 몇 명이야? 54명으로 나와. 근데도 여기는 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2명이에요. 상원이. 각 주마다 다 2명이야. 상원은. 하원 같은 경우에는 하원의원의 머릿수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인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상원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미국이 연방국가라는 걸 참 잘 좀 보이게 하는, 느껴지게 하는 그런 특성이 아주 잘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연방국가적 성격을 선거인단 머릿수에도 반영해야 된다. 선거인단 머릿수에 반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의 상원의원 100명 그리고 미국의 하원의원 435명을 더하면 몇 명이야? 535명입니다. 그죠? 자, 535명이야. 자, 그런데 실제 선거인단의 머릿수는 538명입니다. 3명이 더 늘어요. 왜 그러냐? 워싱턴 DC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거 아셔야 돼요. 워싱턴 DC는요 미국 연방정부의 수도로서 워싱턴 DC는 그 어떠한 주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 DC는 그냥 워싱턴 DC예요. 그러다 보니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뽑을 때는 워싱턴 DC의 주민들도 대통령을 뽑을 때만큼은 본인들의 대표를 뽑아서 선거인단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워싱턴 DC만 3명을 넣어줘요. 대선 때만. 그래서 선거인단이 538명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워싱턴 주 아닙니다. 워싱턴 스테이츠 주가 따로 있는데 거기랑 저 워싱턴 DC는 상관없어요. 538명의 과반 270명. 270년 뚫으면 이제 대통령 당선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냐? 모든 이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미국의 각 주에 돌면서 저 좀 많이 뽑아주세요. 저 좀 많이 뽑아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근데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은요 지금 카멀라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방문 안 한 지역들 많습니다. 가나마나 소용없다. 그냥 방관하고 이번 선거 유세하는데 아예 방문조차 안 한 주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승자독식 제도 때문이다. 승자독식 제도. 자,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주가 어디예요? 캘리포니아야.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원의원의 숫자가 52이에요. 거기에 상원의원은 아까 모든 주가 똑같이 2명 플러스 하면은 54명. 그래서 54명 선거인단입니다. 자, 선거인단은 54명을 뽑는데 만약에 카멀라 해리스를 저 54명 중에 30명이 카멀라 해리스를 뽑았어. 나머지 24명만 트럼프를 뽑았어. 그러면 54명 전부 다 카멀라 해리스 떠가 됩니다. 전부 다 그 대통령 후보가 차지해요. 그 주의 선거인단 과반 이상을 먹으면 다 먹는 거야. 그게 승자독식 제도예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 자, 예를 들어 A주가 있어. 자, 선거인단 16명이 있는데 여기서 12명은 미국 민주당을 지지해. 12명이 미국 민주당을 차지할 것 같아. 누가 봐. 압도적이야. 16명인데 선거인단 12명이면은 4명밖에 못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럼 안 갑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저기 갈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춤추면서 연설하면서 Make Great America Again 그거 외친다 이거요. 그런 계산을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거인단 제도는 어차피 승자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저기 갈 바엔 딴 데 가는 게 낫다. 자, 그래서 미국 대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경합주입니다. 이 경합주 7구 아주 전통적인 경합주예요.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이 7개의 경합주를 죽어라 가는 겁니다. 카멀라 해리스, 트럼프 둘 다 제일 많이 갔어요. 여기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여기서 이기면 어떻게 돼? 몇 프로 차이 안 나는데 지금 만약에 이기면 다 먹어. 미국 대선은 경합주에 따라 달라진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나머지 주들은 애지간히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카멀라 해리스가 어차피 먹을 예정인 주가 있고 트럼프도 어차피 이기고 어차피 먹을 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근데 이 93명은 아닙니다. 이 93명의 선거인단을 누가 먹느냐에 달려있다. 7개의 경합주 93명 빼면 비등비등하게 먹어놨어요 이미. 여기서 저걸 플러스해야 되는 거야 이제. 미국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합주 7개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최근 대선 2016년 대선 볼게요. 왜 여기서부터 봐야 되냐면은 그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어. 그 사람은 전국적인 지지율이 워낙 높았어요. 그래서 경합주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빼고 봐야 돼. 당연히 인기가 많으니까 경합주 구지랄고 이기거든 그 사람은. 근데 이제 여기는 아니잖아.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가 77명 차이 났습니다. 경합주에서 몇 개를 트럼프가 이겼어요. 자, 근데 2020년 대선 보면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74명 차이 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 2016년이나 2020년에 선거인단의 머릿수가 그래봤자 70 몇 명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둘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결국 이 영향이 뭐냐. 이 이유가 뭐냐. 7개 경합주의 영향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이 48.2%를 얻었어도 몇몇 경합주에서 이겼어도 전체 득표율은 이겼어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캘리포니아처럼 인구 존나 많은 데서 90% 득표를 냈어. 힐러리가. 인구야 존나 많지. 근데 그래봤자 그거는 캘리포니아 전체의 선거인단밖에 먹은 게 아닌 거야. 이 48.2%에는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었겠지만 캘리포니아가 그래봤자 캘리포니아 전체 선거인단 확보한 거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 퍼센트에는 많이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선거인단 많이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전체 득표율보다 더 중요한 건 선거인단이다 이 말이야. 승자독식 제도니까. 자,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이 졌던 2016년 대선. 그러나 전체 득표율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던 힐러리가 이긴 주들을 보면은 50개 주 중에 22개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22개가 인구가 많은 거야.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뉴욕주 이런데. 근데 트럼프는 인구가 좀 적은 지역들을 많이 포함해서 50개 주 중에 28개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더 많이 차지해서 득표율은 힐러리보다 낮았음에도 당선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대선. 2020년 때도 지지율 격차 얼마 안 됐어요. 자, 바이든이 51.3%, 트럼프가 46.9%. 둘이 격차 그래봤자 4.4%입니다. 근데 4.4%밖에 안 났는데 선거인단은 74명 차이가 났다 이 말이요. 자, 아까 맨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간다요. 아까 누구는 뭐 자신있게 트럼프 당선된다. 아니면 자신있게 무슨 샤이 무슨 해리스 드립을 치면서 개소리 하면서 뭐 해리스가 당선된다. 이런 얘기도 한 분이 있었는데 아까. 이번 대선은 모른다. 까봐야 한다. 특히나 저 경합주 7개 총 93명 미국 전국에 샤이 해리스가 많든가 적든가 알바노예요. 중요한 건 저 경합주 7개다 이 말이야. 어차피 경합주 7개에 의해서 결정이 대부분 된다. 자, 근데 아까 그거 기억나세요? 미국의 전체 선거인단의 머릿수. 이거 기억해야 돼. 미국의 전체 선거인단의 머릿수는 몇 명이다? 에브리바디 538명이다. 2016년 대선 때 선거인단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힐러리 227명, 트럼프 304명이랬어요. 531명입니다. 7명 벼요. 7명은 비네.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간 거야 7명은. 자, 불충실한 선거인단이라고 이제 해석은 되어 있던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들이 이제 반란표라고 가르쳐 주셨었는데 반란표가 나온 겁니다. 반란표. 저게 뭐냐면은 이 선거인단들이 나는 해리스 뽑을 거야, 나는 트럼프 뽑을 거야, 이거로 후보자가 나와요. 각 주별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리스를 뽑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지역의 국민들이 그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선거인단을. 그리고 어떤 선거인단은 트럼프를 난 뽑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당연히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저 선거인단이 뽑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뽑은 거 아니야? 이 인간들이 막상 선거인단이 됐는데 선거인단으로 뽑혔는데 투표 당일에 지멋대로 유턴을 한 거야. 힐러리 클린턴 뽑으라고 뽑아줬더니 트럼프 뽑고, 트럼프 뽑으라고 뽑아줬더니만 바이든이라든가 힐러리 클린턴 뽑고, 이 지랄을 한 거죠. 원래는 힐러리 232, 트럼프 306명이 예정되어 있었어. 근데 힐러리를 뽑는다던 선거인단 5명이 통수를 친 거야. 그래서 227명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306명이었는데 2명이 통수를 쳐요. 그래서 304명이 된 거야. 저렇게 반란표, 자기들 멋대로 그 유턴을 해서 다른 사람 뽑으면요, 선거인단이 무효표 처리됩니다.
물론 주별로 달라요. 중앙선관위가 정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별로 다릅니다. 어떤 주는 반란표 빡 붙였다. 오케이. 인정. 그 표 인정. 그럼 인정이 되는데 어떤 주는 인정은 해줄게. 그런데 너 과태료 10,000불 내. 10,000불이면 돈 1,000,000원이에요. 돈 1,000,000원이 넘어. 꽤 세 이게. 돈 1,000,000원 넘게 그 과태료 내라고 하는 주들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무효표 처리하는 주도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때 저 반란표 7표가 나온 거는 무효표 처리가 되는 주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7표 전부 다 무효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232명, 트럼프 306명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소름 돋는 거 알려드릴게요. 힐러리가 232명, 트럼프가 306명. 예정대로만 그랬잖아요. 그죠? 반란표만 안 나왔으면 저랬을 거 아닙니까? 2020년 대선 때 트럼프가 232, 바이든이 306을 받습니다. 물론 이거 예정치기였죠. 그죠? 결과는 아닌데 예정되었던 선거인단. 2020년엔 반란표가 없었거든요. 반란표가 없었다면은 그 예정되어 있던 2016년 대선의 결과 2020년 대선 결과가 똑같다. 물론 당은 바뀌었지만 똑같다. 자, 여기서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또다시 경합주 7곳이 전략에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이서 똑같아요. 2016년에 원래 그 반란표만 안 나왔으면 둘이 격차가 74표. 2020년도 74표. 74표다 이 말이야. 이 74표가 대부분 어디서 나온 표냐? 경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도 7개 경합주가 전략에 중요하다. 자,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몇 프로 앞선다. 트럼프가 몇 프로 앞선다. 다 개소리야. 듣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중요한 건 저 경합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합주 7곳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거의 다 앞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전락에 높아졌습니다. 지금 저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저 7개 경합주의 지지율이 어떤가 여론조사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트럼프가 앞선다? 그럼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요거를 봐야 돼. 무슨 샤이 트럼프, 무슨 샤이 해리스 그딴 소리 듣지도 말고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간청단 분들은. 자, 근데 조금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미국 국민들 전체가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투표를 하면 되지. 왜 굳이 구태여 저 선거인단이라는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저 선거인단이라는 인간들이 대통령을 뽑으러 가는데 또 동시에 각 주별로는 승자독식 제도가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국에서 한다고 칩시다. 자,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 선거인단이 총 300명이라고 칩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요. 경기도 인구가 대한민국 절반이니까 여기에 150명. 나머지 뭐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요런 데 이제 쪼개가지고 150명 또 쪼개가지고 이제 전체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바로 다이렉트로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고 승자독식 제도로 간다.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우리나라에 적용하면은 어쩌실 것 같아요? 별로예요?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까지는 민주주의 얘기를 좀 주워 듣는데 이 승자독식 제도부터는 민주주의 소리를 듣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제가 알기로 미국인들의 이 대통령 선거 과정, 이 선거인단과 승자독식 제도 좀 특이하단 말이야. 특히나 대통령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선거인단이 지금까지 투표하는 나라 전 세계에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랬어요. 유신 정권 때, 박정희 정부 때랑 전두환 때 이제 국가 재건 최고회의랑 통일주체 국민회의 뭐 이런 거로 체육관 선거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좀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 물론 이 미국의 선거인단을 간접선거라고 보면 안 된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미국 국민이야. 근데 내가 지금 뽑으려는 저 선거인단이 누구를 뽑을지 모르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거를 아니까 뽑아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직접 선거나 다름이 없다. 저 선거인단 저 새끼가 또 반란표하고 유턴하고 빠꾸치고 통수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뽑기로 한 애들을 뽑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적 절차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잘 나가다가 꼭 애들 공부할 때 이제 헷갈리게 하는 짜증나는 그 주들이 있어. 50개 주 중에 메인주와 네브래스카. 메인과 네브래스카 두 주만 승자독식 제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두 주밖에 없어요. 얘네는 받은 만치 가져가. 메인주에서 트럼프가 3명 가져간대. 3명 이겼대. 1명은 카멀라 해리스래. 그럼 3대1로 그냥 가져간다 이 말이야. 네브라스카에서 5명인데 뭐 3명은 해리스가 가져간대. 2명은 트럼프가 이겼대. 그럼 3개 2개 가져간다 이 말이야. 여기는 그냥 뽑은 만치 가져간다. 뽑은 만치 가져간다. 승자독식이 아니다. 2개 합해봤자 그냥 9명밖에 안 돼요. 얘네 때문에 뭐 선거의 결과가 달라지고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상. 자,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왜 승자독식 제도냐 이 말이야. 왜? 이 메인주나 네브래스카 주처럼 받은 만치 가져가면 되지 왜 도대체 굳이 한 표라도 더 많이 먹으면 싹 다 가져가느냐 이 말이야. 왜? 충격적인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 아닙니까? 저 사진 뭐예요 지금? 저 그림 뭐야? 파운딩 파더스, 건국의 아버지들이야.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등등등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양반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건국하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무식한 애들 졸라 많은데 쟤네가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이 위대한 국가에 리더십을 발휘할 어떤 대통령이란 존재를 저 인간들이 무지몽매한 애들이 개나 소나 뽑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각 지역별로 똑똑한 애들을 몇 명 대표자로 뽑아. 그 다음 그 똑똑한 애들이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옛날에 이제 워싱턴 DC로 다 모여서 선거인단들이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그 워싱턴 DC의 미국의 수도로 가서 대통령 후보들을 검증하고 소신껏 뽑게 하자. 이런 생각이 있던 거야. 근데 얘네가 이제 소신껏 누굴 뽑을지 몰라. 지금처럼 누구를 뽑을지가 막 알려져 있고 그게 아니야. 얘네가 투표하도록 하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선거인단 후보의 이름만 적혀 있었대요. 이 선거인단 후보의 이름, 얘가 누구를 뽑을 예정이다, 이런 게 안 적혀 있고 이 선거인단 후보 이름만 적혀 있었다. 얘가 가가지고 대통령 후보 누구를 뽑을지는 몰랐다. 자, 근데 각 주별로 미국은 건국할 때부터 유나이티드가 뭐야? 연방이 뭐야? 여러 구 지역들이 모여가지고 쇼 붙여서 나라 운영하는 거 아니야. 각 주별로 선거인단, 대통령을 뽑는 그 대표, 이 선거인단을 각 주별로 마음대로 뽑아도 된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국민들이 안 뽑아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몇몇 주들은 물론 주민투표를 하는 주들도 있었지만 몇몇 주들은 그 당시의 정치꾼 세들, 그리고 그 지역의 자본가, 헤쳐먹는 인간들, 이런 애들끼리 모여서 이번에 우리 주 대표 너 가. 지들 멋대로 뽑아서 보냈다 이 말이야. 주민들은 투표한 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저지랄하니까. 자기들 주에서 헤쳐먹던 사람들이 지가 하는 사업,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 후보가 이번에 A 후보라더라. 야, 너 가서 A 뽑고 와. 이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군소리가 나왔겠죠. 당연히 각 주별로 주민들이 개지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니들 멋대로 보내냐? 군소리가 나왔겠지, 당연히. 승자독식이 아니었어도요, 각 주별로 지들이 헤쳐먹고 지들이 좋을 사람,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 같은 사람을 오링해가지고 뽑아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승자독식 제도가 아니었을 때부터 이미 승자독식 제도였던 거야. 각 주별로. 점점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이제 왜 니들 멋대로 뽑냐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고 점점 선거인단을 주민들이 직접 뽑게 되기 시작합니다. 1832년쯤 되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빼고 전부 다 나머지 주가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뽑는 거로 변해요. 근데 그 이전부터 하던 승자독식 제도를 내버려 둡니다. 미국 국민들도 옛날부터 그거에 대해서 별로 토를 안 달았대. 승자독식 제도 괜찮지 뭐. 이런 것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우리 주에서 누가 과반이야. 한두 표밖에 차이 안 나도. 그게 우리 주의 결과다. 그 주의 의견 전체는 이제 결정되었다. 싹 다 가져가라. 그 사람이. 그 연방주의의 성격이 여기에도 담겨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차피 이제 승자독식 제도가 이제 이어지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선거인단을 뽑지만 승자독식 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투표용지에요, 후보자 이름이 없어요. 미국 건국 초기에는 투표용지에 그 선거인단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제 이 투표용지에 선거인단 이름이 없어지고 그냥 대통령 후보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현재는, 미국 국민들은 본인이 이 선거인단이 누군지 알 수는 있거든요. 알아보면 알아볼 수는 있어요. 각 지역별 선관위의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고 이런 걸 다 알아볼 수는 있는데 굳이 알아보거나 관심이 없어. 왜? 어차피 내가 뽑고 싶은 애 뽑으면 되잖아. 투표용지에 그래서 대통령 후보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1892년에 미시간주가 잠깐 우리 주만 승자독식 제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 빼고는 대부분의 주가 지금 100년 동안 승자독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인주, 그리고 네브래스카주, 메인주가 1972년부터 승자독식 제도 폐지했어요. 92년부터 네브래스카주도 폐지했어요. 이 두 주는 지금까지 폐지 중인데 이 두 주 빼고는 지금 싹 다 승자독식 제도다. 자, 어찌되었든 뭐 역사는 대충 알았어요. 그죠? 자, 혹시 이번 미국 대선 관련해서 또 질문 있으신 분?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차피 경합주 7곳의 결과가 중요한데 현재 2024년 10월 31일 기사, 언론, 그리고 외신들을 보면은 지금 경합주 7곳의 대부분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입니다. 물론 아직 미국 대선이 5일 정도 남았어요. 이 5일 동안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앞선다. 한편으로
둘째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게 좋냐 해리스가 되는 게 좋냐 이런 거 질문 많으시잖아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크게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자고 했어. 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도 근데 몇 년이 걸립니다. 지지부진하게 끌면 끌 수가 있어요. 근데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에요. 만약에 2, 3년 만에 방위비 분담금 쇼부를 쳤어. 근데 그 쇼부가 바로 내년도 쇼부가 아니에요. 몇 년 뒷거를 쇼부를 치는 거야. 그래서 그 쇼부 친 거를 빠꾸할 수도 있어. 다음 미국의 정권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금 실제로 트럼프 정부 내내 방위비 분담금 뭐 2배, 3배, 4배 인상하자 뭐 그랬는데 인상됐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낸 적 없잖아요. 우리도 질질 끌었고 전략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다음에 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안 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둘째로 카멀라 해리스가 되면 또 우리한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죠.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바이든 정부 들어서 지금 치포 동맹, 반도체 동맹이라고도 하죠.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보다도 더 짜증나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만 때렸어요. 바이든은 니네가 하는 사업을 망가뜨릴 거야. 아주 대표적으로 AI 그리고 반도체 첨단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이랬단 말이에요. 바이든 정부가 더 짜증났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이든은 게다가 뭘 했습니까? 동맹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트럼프는 동맹은 동맹대로 박살내면서 관세만 때렸어요. 그래서 트럼프보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얘기 돌아. 지금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차라리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더 좋아한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정치병 걸린 대한민국에 수많은 분들이 2020년 미국 대선 때 바이든은 친중이다. 너 어디서 무슨 찌라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미국 대선 때 바이든은 친중이다. 이게 되게 유행했던 그 커뮤니티의 댓글 내용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요런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오고 가야지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해봤자 뭐가 뭐 영양가가 생깁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되든 간에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왜냐? 미국이 고립주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고립주의가 뭐예요? 다 알바누고 다른 나라들 꺼지고 우리 미국만 최고고 우리 미국만 지킬 거고 다 꺼져. 너네를 안 엮여. 이게 고립주의 아닙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미국의 수많은 유권자들은 고립주의를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고립주의가 유행하게 된 게 아니라 미국의 수많은 유권자들은 이미 진작부터 조지 W 부시 8년, 오바마 정부 8년, 이 16년을 겪으면서 고립주의를 원하게 됐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중동아랍과 아프가니스탄에 개입을 한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도 그 중동아랍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때도 해결을 못했어요. 결국 바이든 정부 들어서 어거지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려 20년 만에 미군을 뺐습니다. 그런 꼬라지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구지구태여 오지랖 펴서 다른 나라에 구지구태여 개입해서 다른 나라에 구지구태여 국방력 써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미국의 서민들 점점 홈리스 되고 미국 내부는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계속 설치고 다니고 이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지금 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러우 전쟁에 개입을 한다? 내가 2022년 2월에 한두 달 지나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에 미국은 또다시 저 러우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성격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자마자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돌 던지면서 럽봉색 씨발럼 개새끼가 헛소리한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줄 아냐. 개옌병을 했어요 저한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내부 어때요? 우크라이나 지지 계속하면서 우크라이나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렵니까 지금 미국 여론이? 아니에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미국의 고립주의는 트럼프가 고립주의가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나이 많아서 죽었어. 제2, 제3, 제4, 제5의 트럼프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제 젊은 트럼프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미국의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국 대선의 후보로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도 난 그런 사람 나올 거라고 봐요. 좀 더 기다리면 몇 년 더 기다리면 난 나올 거라고 봐. 한 10년 정도 뒤에는 아무렇지 않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구나. 국내의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 앞으로 미국이 그런 나라로 그냥 계속 쭉 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주식하세요. 앞으로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주식하라고. 지 주식 오르고 내리는 것 때문에 씨발 개거품 물면서 해리스 무조건 당선돼야 되고 무조건 트럼프 당선돼야 된다고. 자기들이 미장한다고. 아니 자기 미장 때문에 무조건 다른 나라 대통령 당선되라고 빠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그런 건 잘못된 거지.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사는 국민들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
어찌되었든 이번 미국 대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들 누가 이길지 모른다. 경합주가 중요하다. 한번 지켜봅시다. 아키 인생동반자 저키 반미 성형외과 레퍼런스 게임 아카데미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루 정유진 한상키 도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논앤 갱다 최영인 배부른다 람미 영민차 김도훈 그레이스 은행 시우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